기업들의 올 상반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갈수록 양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수정했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가운데 2분기에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2,000선을 내주면서 19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발 악재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 소식 자세히 들어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시는 대외적인 악재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내줬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2,000포인트 선을 내어주고 1,990포인트 선을 밀려났습니다.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 및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실망 등 대외 악재가 투심을 짓누르는 하루였는데요.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3,801억 원 순매수하여 지수 하단을 떠받치려 하였으나 외국인들이 1,679억 원, 기관이 348억 원, 프로그램이 3,807억 원의 동반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를 방어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운송장비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건설, 금융, 통신, 철강, 기계업종 등은 1% 안팎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 마감하였는데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출발하였으나 하락 반전한 뒤 약보합 마감했으며 신한지주, KB금융,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은 1에서 2%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하락 출발하였으나 반등의 성공 각각 1.94%, 0.64% 상승 마감하였으며 SK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 등은 강보합세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63포인트 오른 501.09포인트를 기록하여 닷새 만에 500포인트 선을 회복하였는데요. 이날 코스닥 시장 역시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하였으나 개인이 229억 원 순매수하여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IT,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며 건설, 운송, 통신, 제약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다음, SM, 파라다이스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며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골프존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주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미 지난주에 4.11 총선 및 옵션 만기일, 금통위,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굵직한 국내의 이슈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국내의 경기 등 시장 내부적인 요인들에 관심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시장은 미국 주택 관련 지표 및 유럽 서베이 지표에서 경기 모멘텀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며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 리스크에서 QE3나 추가 LPRO의 가능성 등을 계속 찾으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는 혼조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기 모멘텀 및 QE3 논쟁을 더 활발하게 할 전망이고 한편 미국에서는 인텔, 시티그룹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에 이어서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하는지 여부 정도는 관심 가져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끝으로 이번 한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의 주요 변수는 지난주를 고비로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주 국내 증시는 1분기 실적 발표 재료를 핵심 이슈로 하며 부가적으로 지난주 스페인의 국채 금리 상승이 투심 위축으로 연결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난주 15.9에서 19.2로 큰 폭 상승한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수의 안정 여부 및 다우 지수의 13,000포인트 선 회복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지수 상승폭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가운데 반등 시도를 이어가며 2,000포인트 선 안착을 위한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수 하단에 대한 우려보다는 1분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실적 대비 낙폭이 과대한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이며 예를 들면 스마트폰 부품주 등이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업들의 올 상반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투자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는 100점 만점에 35.8점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투자 심리 지수는 투자 환경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50점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 지수가 32.2점으로 대기업 44.6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업종별로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많은 기계류, 전기 가스 업종은 기준치를 겨우 웃돌았고 통신 방송 서비스, IT 전기 전자, 자동차 운송 장비 등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갈수록 양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의 신용 등급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등급 상승과 함께 등급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 적격 등급 업체는 등급 상향 비율이 5.43%로 하향 비율 3.71%보다 높지만 투기 등급은 등급 하향 비율이 10.33%로 상향 비율 4.92%보다 높았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은 2004년 이후 상향 비율이 하향 비율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등급 상승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2001년과 2011년 회사채 등급 분포를 비교해보면 투자 등급인 AA에서 A등급은 2배에서 5배가 증가했으나 투기 등급인 BB에서 B 등급은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수정했습니다. 한은은 2012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3.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3%에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3.9%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기존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유로 지역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는 경제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원유 도입가 상승 등 성장률 하락 요인이 우세했다며 수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가운데 2분기에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는 전 세계 바이어 2,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코트라 세리 수출 선행지수가 51.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동향을 토대로 수출 경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50 이상이면 전분기 대비 수출 호조, 50 미만이면 수출 부진을 의미합니다. 51.7은 1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2분기에도 본격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전분기에 44.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수입국 경기지수도 5.4포인트 개선된 49.7을 기록해 하반기부터는 수출 여건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모집 규모가 축소되고 모집 시기도 이래로 줄어드는 등 편입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대학의 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편입학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지역대학 기피 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오늘 밤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 한국 시각 오늘 밤 11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비공식 양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안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안보리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안보리 의장 성명안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면서 제재 확대를 촉구하는 등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지만 막상 발효 후에는 큰 무리가 없이 우리 경제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한 달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먼저 봐주십시오. 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수출 증대인데요. 지난 3월 한 달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이 같은 효과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59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8% 늘었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미 FTA 발효 시점과 맞물리면서 높은 수출 증가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합성 수지나 일반 기계, 자동차 부품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요. FTA 발효 이후 향후 15년간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연평균 1억 4천만 달러씩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3월 한 달간 대미 수출 실적을 보면 이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수입 쪽은 어떻습니까? 관세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산 수입 품목의 관세가 떨어지면 제품 가격도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한미 FTA의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 추이를 살펴봤더니 수입 업체들과 소비자들 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수입 업체들은 가격을 내렸다고 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업체 203곳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 인하 현황을 조사했더니 한미 FTA의 도소매 가격 인하 효과가 최대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인하율은 와인과 맥주가 가장 컸고 이어 과일 견과류, 육류, 어류, 주스, 음료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인하 흐름이 유통 단계를 거쳐서 실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로 미국산 제품의 판매가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마트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미국산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오렌지가 19.5%, 와인은 36.6% 매출이 늘었습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오렌지 14.6%, 와인 62.5%가 늘었고요. 홈플러스도 미국산 오렌지 매출 비중이 80%에서 90%로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이 같은 매출 증대를 한미 FTA 효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최근 계속된 고물가로 인해서 저가 수입산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FTA 효과도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가전제품 등은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고 가격이 내린 오렌지나 와인 등도 인하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FTA 효과가 국내 소비자들에게까지도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무엇보다 수입과 유통 부분에서 지금보다 경쟁이 촉진될 필요가 있겠죠.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계산할 때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측면, 다시 말해 국내 소비자의 후생 증대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수입품의 관세가 떨어져 중간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그 이익을 모두 가져가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당초 기대했던 FTA 효과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죠. 송송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는 현재 발효된 FTA 가운데 시장 개방의 폭과 속도에 있어서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입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미 FTA 발효 한 달 그 후 영향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경제부의 서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용산구 한남동에서 IBK 고객센터에서 조준희 행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어린이집 1호점 참 좋은 어린이집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참 좋은 어린이집은 총 886제곱미터 면적에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실내외 놀이터와 도서관, 식당 등을 갖췄습니다. 아동학대와 방치, 불량급식, 각종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일산, 평촌, 대구, 부산 등 올해 안에 10곳에 어린이집을 오픈할 계획이며 직원 자녀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캐나다에 조선소 설계 및 운영 노하우를 수출합니다. STX 조선해양은 시스펜사 캐나다 밴쿠버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1단계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1단계로 밴쿠버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 및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2, 3단계로 선박 설계 및 공정 관리, 생산 인력 훈련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GM이 쉐보레 스파크 타투와 스트라이프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9일까지 이색 아이디어 경영 이벤트 디자인 유어 스파크 행사를 엽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팔레트를 이용해 자신만의 스파크 디자인을 더하거나 디자인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받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파크를 디자인해 응모하면 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상당의 파리 모터쇼 여행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드래곤 에어가 제주 홍콩 신규 출항을 앞두고 오늘 23일까지 특가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 기간에 5월 중 홍콩으로 출발하는 직항편을 예약하면 1인당 24만 원에서 36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 에어 제주발 홍콩행 항공편은 주 3회 운항하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5분, 화요일 오후 3시 5분에 출발합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